안녕하세요. 탈세자들의 김 대표 오쌤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빨리 영상을 업로드를 막 해드려야 되는데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봐야 되는데 신고 기간도 막 겹치고 대표님도 또 워낙에 또 바쁘시고 해서 제가 요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희 탈세자들이 탈세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악플을 어디서 봤어요. 예, 제가 본 건 아닌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아 그래요? 저희한테도 안티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탈세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희가 관종이다, 세무의 위험을 떨어뜨린다, 세치계 세무사법에 이제 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뭐 품위 유지를 못 지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채널 소개 부분에 우리가 왜 탈세자들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이렇게 비방을 하셔가지고 약간은 또 섭섭한 삐지셨어요? 마음으로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 탈세자들 뜻은 그 탈은 저희 회사가 아웃몬데 아웃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세는 뭐 세무사 오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자자는 자영업자, 뭐 근로자, 사업자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방송이다 해서 탈세자들이고요. 오해 없이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뭐 시청해주시면서 저희한테 좋은 댓글 남겨주시고 의견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용직이 정확하게 뭔가요?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시는 분들.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하고요. 뭐 업종에 따라 달라요. 건설업종은 1년 미만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식당 같은 데는 뭐 스페아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일용직에 이제 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채로, 고용하고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는 채로 하루하루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업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일용직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고. 아시고 계셨죠? 일용직이 뭐죠? 일용직은 일용직을 고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는 있으시고, 그럼 저번 영상에서 다뤄드린 것처럼 프리랜서와의 일용직의 차이점. 그거밖에 없죠. 회사에 관여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차이. 프리랜서는 관여를 안 받고 매일 돈 받아가지고, 그 지정된 날에 받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 프리랜서 가입하고. 가입을 안 해야죠. 차이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좀 그 영상을 찍으시면 복습도 좀 하시고, 네. 괜히 이제는 뭐 나중에 잘못되면 뭐 세무 대리인 원망하시는 거고.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요. 네. 사실은. 많더라고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취업이 안 되고, 또 그분들은 그날 받아가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신용에 문제가 있으셔서 뭐 급여 처리가 안 된다거나 통장이 압류됐다거나. 근데 그분들은 법에서 정한 것처럼 3개월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명확하게 따지면 일용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못하니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고,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은 나가되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소득은 과해집니다. 소득이 실제 버는 것보다 많이 산정이 돼요.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카페라든지, 뭐 대학생들이 알바할 때 와가지고 뭐 저는 세금 안 떼고 뭐 사대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순수 다 지급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사업주는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고 고충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상을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용직의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떼고 다 주세요. 네. 뭐 사대보험도 안 떼고 세금도 안 떼고 저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용직이 좋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명확하게 따지자면은 일용직은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은 세금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받은 1급여에서 기본적으로 15만 원을 공제해요. 그리고 일용직의 세율은 단일세율로 6%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액공제 55%가 들어가니까 45% 부분만 납부하면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내가 받은 급여에서 15만 원을 빼고 곱하기 6%를 하고 또 곱하기 45%를 하는 게 일용직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렇게 산출된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 징수다. 작은 금액이니까 징수 안 할게 라고 하거든요. 그게 1,000원이면 징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999원, 1,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999원이 나오려면은 1급여가 18만 7천원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18만 7천원이 1급여가 넘는다? 그럼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세무세시니까 네.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네. 지금 알려주실까요? 네, 알려주시죠. 14,000원
일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연말정산편 보셨죠? 아, 연말정산이 찍었죠? 연말정산 기억 안 나시죠? 연말에 정산하는 거. 네, 아무튼 본인이 이제 1년 동안 번 급여 총액을 이제 받으시면서 원천징수를 해가잖아요. 그 세금이 실제 그 1년 동안의 총 합계로 다시 재계산되는 세금보다 적으면 뱉어내고 네. 많으면 환급받고 하는 게 연말정산인데 맞아요. 이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네. 일용직은 그냥 그날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일반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외적으로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라든지 뭐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은 합쳐서 다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일용직은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냥 다른 소득이 발생돼도 일용직에서 받은 거는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라고 하죠. 그냥 일용직은 받은 급여만 갖고 세금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금 계산 체계 그걸로 납부하고 끝입니다. 일용직이 그러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뭐 세금도 안 떼고 저는 4대보험도 가입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명확하게 따지면은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있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금 납부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법과 공단 그 기준이 또 달라요. 일용직을 바라보면. 세법은 3개월 미만 근로한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보고요. 그 공단 쪽은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한 달에 주 8일 미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고요. 또 그 요건을 만약에 충족했더라도 2달 연속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우편이 날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너무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3개월 미만 근로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 시켰는데 이 사람이 3개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일용직자가. 그리고 나중에 공단에서 이 사람은 3개월 근로했으니까 3개월 분에 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장으로 고지를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퇴사하고 없잖아요. 그럼 사업주가 고스란히 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하실 때는 공단 기준으로 이분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가입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실 수 있어요. 사업주분들은. 네. 그럼 4대보험을 네. 징수를 하고 급여를 주면 마음 맞는 사람 찾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싫죠. 네. 그리고 그렇다고 사업자가 나중에 다 직권가입을 하게 되면 안 냈던 보험료까지 그렇죠. 다 내야 하게 돼요. 되니까 아예 신고도 안 하고 비용 처리도 안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물건 갖고 오는 원재료 값이 있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인건비 비중이 그래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비용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소득이 이제 과하게 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사업주에 대한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꼭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된다고 하루 일당 주면서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주면 그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고용 인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저도 뭐 이런 장부 같은 거가 이제 딱 정리가 돼서 봤을 때 인건비가 누락이 됐네. 신고를 못 하셨네.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불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명확한 답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대부분 일용직자들은 일하고 싶을 때 와서 일을 하고 일하기 싫을 때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자유의사예요. 하루 일하고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계약이 없으니까. 일당직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 전문 용어로 프리랜서, 네, 인적 용역 사업자, 네. 3.3% 세금 쟁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사업주한테 업무에 대한 관여를 안 받고 뭐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일용직으로 딱 이원화해서 정규직 아니면 일용직 신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이분이 3.3% 프리랜서다 그러면은 일용직 말고 3.3%로 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서 가시고 공단에서 얘기하는 그 일용직 요건에 맞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최대한도 부의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경비가 없도록 구분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서 근로자와 의논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용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용직 신고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네. 2개는 국세청이 하는 거고 하나는 공단이 하는 건데 국세청이 하는 거 중에 이제 하나는 총 급여에 대한 신고. 일용직한테 매월에 얼마가 총 지급됐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얼마다. 라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신고. 그걸 이제 원천세 신고라고 하거든요. 뭐 반기 신고 대상자도 있고 매월 신고 대상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신고자 같은 경우는 지급한 다음 달에 10일까지 그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반기 신고자 같은 경우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세금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는 지급 명세서 신고라고 해요. 지급 주소라고도 하고요. 네. 그럼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와 그 사람한테 얼마가 지급됐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적격 증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을 사면은 신용카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는 적격 증빙을 통해서 받아와야지만 경비 처리가 되는 건데 네. 인건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뭘 사오는 게 아니고 내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적격 증빙입니다. 내가 인건비로 지급한 적격 증빙 대체가 되는 거예요. 요 지급조서는. 그래서 국세청에 하는 신고는 세금 내기 위한 원천세 신고가 있고요. 적격 증빙을 갖추기 위한 지급조서 신고, 지급 명세서 신고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의무예요. 그럼 그 고용보험 산출을 할 때 이 일용직이 며칠을 일했고 얼마를 받아갔고 그래서 몇 월 달에 무슨 요일 며칠 일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아간 게 일당으로 얼마에서 총급여가 얼마다라고 해서 공단에 신고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고용보험 때문에 신고한다. 고용산재보험 때문에 신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3개가 이루어지고 그 총액이 일치를 해야 국세청에서 이제 불부합건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가 날라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비교를 해서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들 위주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또 반대로 네. 근로자분들 위한 팁을 좀 주셔야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를 많이 못 받는 직종이잖아요. 일용직이 고용에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용이 안정돼 있는 정규직자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일용직자들은 내가 비자발적이건 자발적이건 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고용보험료도 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 그러니까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에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돼요. 180일 이상. 그렇죠. 180일 이상이 돼야 돼요. 실업급여 요건이 되겠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만 갖고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 실업급여는 내가 나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안 되거든요. 비자발적 퇴사, 뭐 권고사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러프하게 본다면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규직 근무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요. 소급해서 보면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바로 일용직으로 뭐 한 7일 정도 일해놓고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게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용직자들이 신청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만약에 한 이력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네. 이 점은 꼭 챙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부정수급으로 신청했다 받고 환수되는 금액에 과징금까지 또 물지 마시고요. 요건 잘 갖춰서 본인이 해당이 되시면 꼭 실업급여 수급해가지고 받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네. 알려주시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검색란에 실업급여라고 치시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네. 좌측에 보면 실업급여 신청란이 있어요. 네. 그 아래 보면 온라인 교육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받으시고 나서 이수하시고 나서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때 다들 힘드실 텐데 다음 영상에서 이런 주제 다뤘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이건 한번 좀 딥하게 다뤄드려야겠다 하면은 한번 올려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면 저희는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고요. 네. 주제도 성심성의껏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탈세자들이었습니다. 탈점, 세점 자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